서늘한 겨울밤, 비서 유진은 주차장에서 들려온 속삭임을 우연히 듣고 멈춰선다. 회장님, 서명만 받으면 끝입니다. 그 순간 아무 일 없던 회사의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정도현 회장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회색빛 겨울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번지고 넓은 집무실 안은 종이 넘기는 소리만 바람처럼 스쳤다. 비서 한유진은 정돈된 서류철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일정은 오랜 협력사 대성테크와의 스마트 물류 자동화 사업 투자 제안 검토였다. 정 회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함께 성장해온 대성테크를 믿고 있었다. 예전 사장과는 의리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인연도 있었고 새로 대표가 된 아들 역시 겉보기엔 부드럽고 젠틀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며칠 전부터 어딘가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회장님, 대성테크에서 보내온 최신 계약서예요. 유진은 침착하게 내밀었지만 속은 조금 무거웠다. 정 회장은 서류를 훑으며 말했다. 이 사람들 이번엔 규모가 꽤 크네.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도와준 회사니 믿어도 되겠지. 유진은 짧게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실 부분이 있어요. 수입 배분 조항이 좀 특이합니다. 정 회장이 고개를 들자 유진은 손가락으로 문제의 문구를 가리켰다. 투자금 전액 지급 전이라도 향후 10년간 스마트 물류 자동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전부를 선수익권자인 갑대성테크에 양도한다.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어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조항을 읽는 순간 정 회장의 눈썹이 잠시 흔들렸다. 전액 지급 전에 그게 가능한가? 일반적인 투자 구조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투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니까요. 게다가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불허라고 반복적으로 적혀 있는 건 좀 과합니다. 정 회장은 잠시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예전처럼 믿음을 주진 못하더군. 유진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며칠 전에도 대성테크 직원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몰래 복사하는 걸 봤어요.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정 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유진 씨, 우리가 괜히 불편해질 필요는 없어요. 오랫동안 함께한 회사니까. 유진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자칫 지나친 의심으로 보일까 조심스러웠다. 이 회장은 본래 사람을 오래 두고 지켜보는 편이었기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이해됐다. 그러나 오후가 되어 상대 측이 보내온 일정 조율 메일을 확인하자 유진의 의심은 더 깊어졌다. 오늘 중으로 결제가 안 되면 일정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급박한 문장. 보통 수십억 원의 사업이면 신중하게 검토 기간을 주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이번엔 상대가 오히려 다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이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지는 시간. 유진은 마지막으로 자료를 정리하던 중 복도 끝에서 낯선 그림자를 보았다. 대성테크 사원의 명찰을 단 남자가 복사기 앞에서 무언가를 급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유진이 다가가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황급히 서류를 감췄다. 그냥 참고 자료 좀 복사하려고요. 말끝이 떨렸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가슴 안쪽이 더 차갑게 식어내려갔다. 집무실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펼친 그는 문득 한 장의 종이가 다른 서류보다 더 새 것처럼 빳빳한 것을 발견했다. 수차례 검토해온 계약서였는데 유독 이 한 장만 재질이 달랐다. 마치 최근에 교체된 듯한 느낌. 하지만 근거 없는 의심으로 회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확신도 없으면서 내가 너무 과민한 건 아닐까. 그러나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균열이 열리고 그 틈으로 싸늘한 바람이 새어들어오는 기분이었다. 나레이션이 조심스레 이어진다. 그날 밤 유진 씨는 처음으로 이 계약이 정말 안전한 걸까? 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큰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저녁 회사 건물의 바람 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로비는 이미 불이 대부분 꺼졌고 늦게까지 남은 직원들 몇 명만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유진은 하루 동안 뒤엉킨 서류들을 정리한 뒤 가느다란 한숨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머릿속엔 계속 그 조항들이 맴돌았다. 전액 지급 전 수익권 양도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불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유진은 핸드백에서 차키를 꺼내려다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차체에 반사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흔들렸다. 음성은 낮았지만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오늘 회장님 서명만 받으면 계획대로 갑니다. 그쪽도 알죠?
유진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했다. 목소리의 주인은 대성테크 대표였다. 그리고 그와 통화하는 쪽은 회사 내부 직원이었다. 며칠 전 복사기 앞에서 당황하던 그 남자. 유진은 재빨리 차 뒤편 기둥에 몸을 숨겼다. 네, 자료는 이미 넘겼고 내부 상황도 전달했습니다. 서명만 받으면 대성 쪽이 주도권 가져가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유진에게는 절망적인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자료 유출, 주도권 장악, 서명만 받으면 끝.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이 한순간에 연결되었다. 잠시 후 통화를 마친 직원이 사라지고 대표의 발걸음도 멀어졌다. 고요해진 주차장에 유진의 숨소리만 희미하게 흩어졌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하지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차에 올라탄 뒤에도 손이 떨렸다. 하지만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엿들은 대화뿐이었다. 정 회장은 감정보다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단순한 추측으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었다. 유진은 차 안에서 한참이나 핸들만 본 채 움직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평소처럼 차분했고 회장도 익숙한 걸음으로 출근했다. 그러나 유진은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다. 책상 위엔 다시 펼쳐놓은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그는 문제의 조항을 몇 번이고 손끝으로 짚었다. 정 회장이 집무실 문을 열며 말했다. 유진 씨, 오늘 대성테크 쪽에서 연락 왔어. 서명 일정 재확인하자더군. 유진은 숨을 삼킨 뒤 조심스레 답했다. 회장님 혹시 검토 기간을 조금 더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또 그러지? 그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곳 아닌가? 잠시 망설이던 유진의 시선이 흔들렸다. 말해야 하나? 아직은 아닐까? 하지만 회장은 그런 유진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표정이 좋지 않아요. 무슨 일 있습니까? 유진은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진 씨, 세상을 너무 의심만 하고 살 필요는 없어. 물론 자네가 조심성 있는 건 알지만. 그 말이 오히려 유진을 더 무겁게 눌렀다. 의심일까?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위험일까? 그는 책상 아래에서 손을 꽉 움켜쥐었다. 점심 무렵 대성테크 대표가 보내온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장님 서명만 완료되면 바로 착수 가능합니다. 오늘 중 결정 부탁드립니다. 메시지의 조급함이 유진의 불안과 정확히 겹쳤다. 그날 저녁 유진은 다시 한번 귀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문장을 떠올렸다. 회장님 서명만 받으면 끝입니다. 나레이션이 조용히 흐른다. 유진 씨는 점점 확신에 가까운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